만약에요, 정신과 병동에 환자는 막 넘쳐나는데 의사도, 시간도, 예산도 전부 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극한의 조건 속에서 태어난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한국만의 집단 치료 모델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사이코 드라마라는 게 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정신 의료 시스템이 부딪혔던 어떤 거대한 현실의 벽이 있었는지 그 문제점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그 벽을 넘기 위해 고안된 아주 기발한 해결책을 만나봐야겠죠. 실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효과는 어땠는지 데이터로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국의 혁신이 과연 전 세계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각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기본이 되는 사이코 드라마, 이게 대체 뭘까요? 흔히 생각하는 상담처럼 그냥 앉아서 말로만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사이코 드라마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거든요. 말 그대로 연극 무대처럼 환자들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장면들을 직접 연기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말로는 차마 다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을 온몸으로 부딪히고 또 해소하는 아주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강력한 치료법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당시 한국의 정신의료 현장이 처했던 아주 특별한 현실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혁신은요, 어떤 학자들이 고상하게 연구실에 앉아서 만들어낸 게 아니었어요. 의사는 모자라는데 환자는 넘쳐나고 치료비는 터무니없이 낮은 이 절박한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그야말로 필요가 낳은 발명품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26. 이게 뭘 의미할까요? 놀랍게도 당시 한국 병원에서 한 번에 진행되는 사이코 드라마에 참여하는 평균 환자 수였습니다. 원래 이상적인 인원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이건 뭐 거의 운동장 수준의 규모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숫자는 상황을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2,090원. 이게 환자 한 명당 책정된 의료보험 수가였어요. 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명을 치료해야 했던 거죠. 이건 결국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든 가성비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치료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치료 세션의 3분의 2 이상을 전문의가 아니라 수련회나 다른 직원들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죠. 자,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지 않겠어요? 누가 진행하더라도 안전하고 효과가 나올 만큼 아주 간단하고 체계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 자,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탄생한 혁신적인 해결책,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과 한국형 모델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딱 봐도 차이가 확 나죠? 소규모 인원이 모여서 깊은 통찰을 추구했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한국형 모델은 26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에서 현실적인 지지와 기술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이 모든 차이점 하나하나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많은 환자, 낮은 수가, 부족한 전문가라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완벽한 맞춤 해답이었던 겁니다. 이 모델이 그토록 많은 환자들에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원칙들 덕분입니다. 한 사람의 깊은 상처를 막 파고드는 대신에 집단 전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감정이 막 폭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그 대신에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보다는 넓이를, 날카로운 통찰보다는 따뜻한 지지를 택한 거죠. 자, 그럼 이젠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실제 치료가 벌어지는 그 현장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세션은 아주 명확하게 딱 3단계 구조를 따릅니다. 처음엔 다 같이 신나게 디스코 춤도 추면서 분위기를 띄우고요. 마술가게라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그날의 주인공을 정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 함께 연기하면서 문제를 탐색하고요. 마지막엔 모두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주인공이 고른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아주 따뜻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안전한 여정인 셈이죠. 이 실행 단계에서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역할 교대를 통해서 잠시 내가 아닌
우리 아버지가 되어보기도 하고요. 거울 기법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죠. 이런 기법들은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복잡한 감정이나 관계들을 바로 눈앞의 현실로 생생하게 끄집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자, 그럼 이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으니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었을까? 데이터를 통해서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참가자 10명 중 8명, 무려 79.4%가 이 치료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어요. 단 한 번의 세션이었고 그것도 26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도 말이죠. 이건 이 모델이 가진 잠재력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걸 얻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날의 주인공은 억눌렀던 감정을 터트리는 카타르시스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고요.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관객들은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보편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치료팀은 집단 응집력을 중요하게 봤는데 정작 환자들은 사회 기술 발달 같은 더 실용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치료자와 환자의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 모델의 핵심 철학은 창시자 모레노의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부수려 하지 않고 열려있는 문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려보는 것. 대규모 집단에서 깊은 감정을 파고들지 않고 지지에 집중했던 것도, 주인공을 억지로 시키지 않고 마술 가게를 통해 자발적으로 나오게 했던 것도 전부 이 정신을 실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태어난 하나의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한국의 작은 혁신이 전 세계에 어떤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부족하고 환자는 많은 이 상황. 이게 과연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미국부터 유럽까지 전 세계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지금 똑같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모델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치료를 제공할 수는 없더라도 이 제한된 자원 안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좋은 도움을 주는 것. 어쩌면 이 고효율, 저비용의 한국형 모델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거대한 정신건강 위기를 헤쳐나갈 아주 현실적인 청사진이 아닐까요?